네, 그럼 지금부터 본선에 진출한 15개 팀 중에 7개 팀의 일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를 하게 된 인하대학교 세일즈파츠 팀 발표자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인하대 세일즈파스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제품 및 플랫폼 선정부터 성과 및 향후 계획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 이름은 세일즈파츠로 세일즈 파츠가 없다면 수출이 불가능하다 이런 포부로 시작했습니다. 우선 제품을 선정할 때 원래 단순한 제품을 선정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시장 가능성은 있으나 제품이 까다로워 그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도 많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출 과정에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걱정했던 품목을 도전해 보았습니다. 일단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품목을 모두 아마존 카테고리 승인 까다로운 제품을 모두 리스팅을 완료하고 판매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2가지 제품을 들어서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면생리대와 공기살균기 제품을 선택하였습니다. 우선 온라인 마켓 적합성으로 크기와 무게가 모두 작고 또 경쟁사 대비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두 제품의 수입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선진국의 시장 점유율은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두 제품 모두 해외 시장 동향이 개인 건강과 위생에 관심을 매우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 의식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은 미국, 유럽,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수출 대상 국가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또 저희의 산학협력 업체는 사회적 기업인 에코워스, 기술개발자 기반 스타트업인 웨이트메이커를 중심으로 수출 인력이 부족한 영세 기업을 선택하였고 B2B로는 종합 여성 위생용품 제조업인 한나와 함께하였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미국, 유럽,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저희는 아마존, 이베이, 쇼피라는 B2C 플랫폼을 선택하였고 B2B로는 콤파스와 고비즈를 이용하여 유럽 바이어를 타겟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리스팅 준비 과정입니다. 저희는 공동대표 3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고 각각 플랫폼마다 카드를 발급하여 페이오니아와 페이팔을 가입하였으며 신규 생성하여 계좌를 연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신고 준비도 끝냈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각각 하나씩 플랫폼을 맡고 공통 업무를 진행하며 노션으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여 소수 인원의 장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또 저희는 상품 페이지를 제작하기 전에 빅데이터 기반인 텍스트 마이닝으로 고객의 관심도 높은 키워드를 파악하고 상품 페이지 제작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 유입 극대화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음에 상품 페이지 같은 경우는 영문으로 된 것이 없어서 저희가 영문으로 직접 번역하고 포토샵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또 가격 선정 또한 각각의 플랫폼마다 수수료, 배송비, 마케팅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통일성 있는 최적화된 가격을 산정해 보았습니다. 이베이와 쇼피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정보만 기입하면 바로 리스팅 가능하여 저희는 바로 리스팅을 하였고 여기서 아마존은 카테고리 승인이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문제점에 직면을 하였던 건 우선 카테고리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살균기 같은 제품은 살충제 품목으로 카테고리 승인은 미국 내 거주하는 셀러 조건을 충족하여 했는데 저희는 그것을 하지 못해서 고민하다가 트러블 사이즈 에어 프리파이어라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였고 또한 면생리대 역시 여성용 제품으로 두 제품 모두 다 카테고리 특성상 많은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우선 두 제품의 공통 필요사항은 영문 구매 송장과 제품 실물 사진을 제출해야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2가지 모두 까다로웠습니다. 우선 저희는 구매 송장 같은 경우는 직접 영문 번역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기존 포장지의 제조업체 위치 및 모델 번호, 영문 상품명이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 포장지에 추가 제작을 해도 되지만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 추가 제작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영문 제품 설명서를 제작하고 같이 동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 위생 용품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추가로 FDA 등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FDA 인증이 보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승인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희가 열심히 찾아보았고 그 해결 방안으로 국내 식약청 성분 분석서를 활용하였습니다. 국내 식약청 성분 분석서를 활용하여 영문 분석 후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카테고리 승인을 성공하였고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저희가 성공하여 아마존 리스팅을 완료한 사진입니다. 다음은 이제 내외부 마케팅 진행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내부 마케팅은 키워드 광고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텍스트 마이닝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여 우선 자동 티켓팅을 하여 검색률이 높은 키워드를 뽑아냈고 또 텍스트9 분석을 한 키워드를 뽑아내서 앞에 말씀드린 키워드 광고의 키워드도 다시 뽑아내 상품 페이지를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해 왔습니다. 이런 성과로 인해 에코워스 면생리대 같은 경우는 첫 광고에 비해 CTR이 7배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살균기 같은 경우는 첫 광고에 비해 CTR이 80배 정도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제품 모두 카테고리 탑 100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베이 마케팅 전략 같은 경우는 K-팝 굿즈를 통하여 젊은 여성을 스토어에 유입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으며 마스크팩을 무료로 증정하고 샌드오퍼 기능을 활용하여 관심 있는 고객에게 할인 가격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비용을 지출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매출 극대화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초기 리스팅이 제한이 되었지만 저의 노력 끝에 수량 330개, 5,200달러로 점차 증액되었고 노출은 크게 향상하였습니다. 쇼피 내부 마케팅 같은 경우는 샵바이츠로 쿠폰을 사용하였으며 팔로우 프라이즈를 사용하여 저희 제품을 홍보하였고 기프트박스 역시 이베이와 비슷하게 선물을 증정했고 번들딜, 묶음 할인 판매 프로모션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광고 전보다 광고 후 노출 비교를 하면 방문자 수는 1200% 향상되었으며 페이지 뷰는 773% 향상되었습니다. CS 관리 또한 구매 후 할인 쿠폰으로 충성 고객을 만들면서 또 고객과 소통하여 도대체 구매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았습니다. 또 외부 마케팅은 페이스북과 인스타를 개설하여 플랫폼을 내부로 유입시켜 3달 동안 453 팔로워를 만들었으며 구글 애즈를 사용하여 아마존과 쇼피에 들어오게끔 만들었습니다. 또 제주도 로아스 박람회에 참가하였고 유튜브 영상을 번역하였으며 생리대 같은 경우는 국내 TV 광고를 제안드려 또 제가 직접 출연한 사진입니다. 효과적이고 단기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외부 내부 마케팅을 비교해봤을 때 내부 마케팅에서 CTR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 마케팅에 좀 더 중점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네, 그 결과 총 매출은 483만 원이고 ACOS는 49.6%, 손순순이익은 143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B2B 수출을 위해서는 인증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인증 취득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또 해외 시장 가능성이 불확실하면 영세 기업의 인증 취득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기업이나 기관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저희 지탭 사업단을 통해 저희가 인력으로 알아보았고 저희와 함께했던 공기 살균기 같은 경우는 FCC와 ROHS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현재 NRTL 인증을 획득할 예정입니다. 에코워스 면생리대 같은 경우도 FDA를 인증할 예정이라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인증 취득 제공하는 거에 같았으면 1382를 통해 전문가를 연결시키고 저희가 전문가를 알아보고 이런 내역을 정리하여 전달해 드렸습니다. 또한 한미 FTA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한미 FTA는 원산지 증명서를 자가 증명이 가능해서 저희가 직접 작성을 하였고 드렸으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따지면 저희가 까다로운 리스팅을 성공하였고 그걸로 인해서 해외 시장 매출을 확인시켜 드렸으며 수출 가능성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증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취득과 취득 준비 중이며 FTA 활용 지원하는 방법 또한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 B2B 같은 경우는 생리용품은 지금 현재 콤파스로 바이어들에게 메일을 전송하고 있으며
살균기 같은 제품은 고비즈를 통해서 지금 바이어와 MOQ까지 협의 중입니다. 향후 계획은 FBA 추가 배송, 15기 인수인계 준비, 맥스코 홈앤리민 상품 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도전이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 기업들이 까다로운 제품을 리스팅하고 판매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에게 감사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저희 또한 감사하며, 지금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첫 발표였는데 부담 많으셨을 텐데 고생하셨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짧은 기간 내에 두 가지 상품을 세 개의 플랫폼에 입점시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이렇게 상품을 두 가지를 선택한 이유와 세 가지의 플랫폼을 동시에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기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매출이 나올 수 있는지, 또 어떤 플랫폼마다 이게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플랫폼에서 그것이 잘 팔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드리고 싶었고, 또한 저희도 두 제품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제품 또한 저희도 한번 판매도 해보고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한국해양대학교 이커머스 커먼스 팀 발표자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이커머스 커머스 팀의 발표자 형지원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초보 셀러들의 고군분투 쇼피 진출기에 대하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협력업체 발굴 과정입니다. 저희는 업체 발굴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이렇게 3개의 업체에서 관심 표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 업체와 모두 미팅을 가진 후 전자상거의 적합성, 제품의 독창성, 수출 현황이라는 자체 기준에 따라 판별하여 조내기 고구마를 협력업체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내기 고구마는 다양한 고구마 가공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다수의 제조 특허와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 독창성 부문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 중 저희는 주력 제품으로 고구마 카라멜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제품이 자체적인 강점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합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국내 전시회 참가를 통해 소비자의 반응을 조사함으로써 해외 진출 시 소비자의 반응 또한 유추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타겟 국가 및 플랫폼 선정 과정입니다. 구글 트렌드에 스윗 포테이토를 검색한 결과 호주와 싱가포르가 상위에 도출되었는데, 호주의 경우 배송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반면에 싱가포르는 현지 내에서도 고구마 제품이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타겟 국가로 싱가포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을 조사해보게 되었는데요.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시장의 가치는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오른쪽에 설명된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환경이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싱가포르 내 주요 3개 플랫폼을 비교해 보았는데, 라자다의 경우 개인 사업자가 진출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큐텐의 경우 단일 배송사가 아닌 여러 배송사가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대형 셀러들과의 가격 경쟁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쇼피의 경우 향후 인수인계가 용이할 뿐더러 단일 배송사가 이용 가능하므로 기존 셀러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쇼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쇼피는 이러한 4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푸드 카테고리의 판매량이 높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고구마 제품 진출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어서 헬시 스낵과 스윗 포테이토를 검색하여 쇼피 내부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고구마와 비슷한 제품군의 판매량이 많은 것으로 보아 고구마 제품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고구마 카라멜이란 제품은 존재하지 않던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고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앞선 시장 분석 결과가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도전하였습니다. 따라서 쇼피 신규 셀러에 가입하고 페이오니아에 연동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판매 프로세스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품 사진을 직접 촬영하고 포토샵을 활용하여 업로드용 썸네일을 완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아마존 양식을 활용하여 영어 성분표를 제작해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또 제품명을 이와 같이 설정했는데 이는 쇼피에서 권장하는 제품명 설정 방법에 따른 것으로 선두에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를 배치하고 이후 회사명, 제품명, 무게, 특징 순으로 나열하였습니다. 특징에는 싱가포르 내에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올가닉과 헬시 중 구글 키워드 분석을 통해 검색량이 우세했던 헬시를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이와 같이 카테고리를 선택하였고 상세 설명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재료, 맛있게 먹는 법, 웰빙을 강조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영어로 작성하였습니다. 싱가포르에 등록되지 않은 브랜드이기에 노 브랜드를 체크, 서티피케이션은 할랄을 체크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제품이 젤라틴이 아닌 한첨가루로 제조하였기에 싱가포르 진출 시 얻을 수 있는 강점 중 하나였습니다. 또 유통기한을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격 설정이었습니다. 가격은 제품 원가와 국내외 배송비, 해외 피지 수수료, 마진으로 구성되는데 각 구성 요소가 오른쪽 표에 있는 적시된 바와 같은 비율로 산정되어 최종 판매가의 비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량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구매 개수가 많을수록 단위당 가격을 하락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배송 같은 경우 SLS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는 일단 국내 셀러가 먼저 국내 물류센터로 배송을 보내면 국내에서 현지로 항공운송이 되고 현지에서 바이어에게 다시 배송을 보내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모든 설정을 마친 후 최종 리스팅된 결과물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는 조네기 고구마의 모든 제품을 옵션화한 페이지를 만들어 넣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30 이상 구매 시 무료 선물 상자를 제공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도 하였고 넓은 선택의 폭과 가시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상품을 동시에 구매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마케팅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케팅은 내외부적으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내부 마케팅에서는 첫 번째로 디스카운트 프로모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상품 페이지 클릭을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수익성을 고려하여 제품 가액의 10%를 할인하는 쿠폰을 발급하였고 세 번째로는 상위 노출을 유도하는 키워드 광고 쇼피 애즈를 진행하였습니다. 순서는 탑업을 한 후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더 거쳐서 광고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쇼피 애즈의 결과 광고 전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노출수가 8,500, 클릭수가 80으로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셀러샵에 조네기 고구마를 홍보하는 동영상을 첨부하여 제품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내부 마케팅 활동을 통해 페이지 뷰 수와 방문자 수가 증가된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외부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개인 인스타그램에 홍보글을 작성하였는데 국내 소비자에게 문의가 오는 것을 확인하여 보았을 때 인스타그램으로 통한 광고 노출 효과를 알 수 있었고 따라서 비즈니스 계정을 오픈한 후 제품 사진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저희는 피드 광고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12건의 쇼피 내부 유입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지 인플루언서 섭외도 시도하였으나 아쉽게도 답장이 오지 않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다각도로 마케팅을 시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저희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했는데요. 신생 제품의 특성상 리뷰가 구매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수정 및 보완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의 첫 번째로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였는데 구매량이 많은 고구마 제품의 리뷰 이벤트를 벤치마킹하여 리뷰를 써주면 제품을 하나 더 보내드리는 1+1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3번에 걸친 썸네일 변경으로 소비자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키워드 광고를 수정해 나가기에 이르는데 앞에서 본 내부 마케팅의 광고 결과를 분석하여 포지티브 키워드는 비용을 더 투자하고 네거티브 키워드는 삭제 후 소프트 캔디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키워드 광고 수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옵션화된 한 페이지에만 광고비를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그 페이지를 상위 노출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노력한 결과 저희는 결국 제품 판매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첫 주문이 달성되고 저희가 감사 문자를 발송한 내역입니다. 저희는 업체에 찾아가 제품을 받아 프리비를 넣고 규정에 맞춰 패킹 후 국내 물류센터로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매가 이뤄진 후 결론 및 사후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과정의 결과로서 저희는 이러한 정량적 성과와 정성적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닉 같은 경우에는 영업 수익이 16.98달러였고 비용으로 인스타그램 광고 비용과 내부 마케팅 비용이 제해져서 총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44.37달러였습니다. 이후 사후 관리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협력 업체를 관리해 나가는 동시에 조내기 고구마 캐릭터를 제작하는 데 힘을 써보고자 합니다. 이는 저희가 1차적으로 그린 스케치인데 대표님께서도 이를 보시고 스티커 제작 등에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홍보 영상에 영어 자막을 제작 지원해 나가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한국해양대학교 전자상거래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반이 없던 상태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일이라 어려움도 많았지만 앞으로 준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도 잘 전수하고 튼튼하게 사후 관리를 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리에 참석하여 발표할 기회를 주시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노력에 비해서는 좀 성과가 많이 안 나온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 카라멜 캔디 말고 다른 아이템을 염두에 둔 것은 혹시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제품을 추가한다면은 어떤 제품을 추가하면은 슈페 쪽에 좀 팔릴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네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영업 손실이 났는데 처음 진입 당시에는 고구마 말랭이라는 제품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근데 고구마 말랭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 과다하게 있고 대형 셀러들도 팔고 있는 제품이기에 경쟁력을 가지기가 가격을 원가 이하로 낮추지 않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고구마 카라멜은 시중에 존재하지 않아서 특별성과 차별성을 가졌기에 그를 주력 제품으로 이후에 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더 추가하게 된다면 다른 제품들도 이미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이 더 활성화되고 탄탄해진다면 다시 들어와서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로 순천향대 치얼업 팀 발표자 단상 위로 올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 치얼업 팀장 김태인입니다. 저희는 협력업체 발굴 과정과 마켓플레이스 설정, 그다음 리스팅, 마케팅, 유통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실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협력업체 발굴 과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2020년의 키워드를 저희가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왼쪽 자료를 보시면 2020년의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 월별 성장이 증가하였고 이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 모든 세대가 온라인 쇼핑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중요해진 전자상거래에 어떻게 하면 업체 발굴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기준을 세워봤는데 바로 차별성과 매력도입니다. 이런 제품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가 뭐가 있을까 또 연구해봤는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사이트인 와디즈 플랫폼을 활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크라우드 펀딩이란 제품의 매력도를 느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이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와디즈에 많은 제품들이 리스팅된 가운데 저희는 4,458%의 펀딩률을 달성한 스택업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업체 발견 후 연락을 했고 업체에게 연락 후 업체가 관심을 가진 후 협약서 메일을 저희가 송부했습니다. 그 다음 MOU 계약을 체결하고 업체 미팅을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했습니다. 이제 간단히 저희 제품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자면 스택업은 텀블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차별성이 있는데요. 바로 텀블러의 분리성입니다. 텀블러가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음식을 한 번에 담을 수 있고 용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쉬운 세척이 가능하고 BPA 프리 기능을 가진 트라이탄 소재를 활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저희가 왜 싱가포르에 수출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순천향대 GTF 사업단은 동남아 지역 특화 사업단입니다. 때문에 동남아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고요.
저희 제품 키워드를 구글 트렌드에 기입한 결과 싱가포르이 상위 국가에 리스팅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싱가포르를 저희가 마켓플레이스로 설정을 하게 됐는데요. 더욱더 세밀한 시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지표는 싱가포르 소비자가 소비할 때 중시하는 가치인데요. 보시면 우수한 기능과 고품질, 차별성, 친환경 소재 이 모든 것들을 중시한다고 이 자료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들을 저희 제품에 접하는 결과 이 누수성이 없는 우수한 기능과 사바리 패키지와 같은 고품질, 분리가 가능한 차별성, 트라이탄이라는 친환경 소재 이 모든 것들을 충족시킴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이용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 수출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또한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를 보면 싱가포르 소비자는 바겐헌터, 즉 소비자가 가격에 민감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이를 고려해서 이렇게 많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벤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찾던 도중에 저희는 9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쇼핑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9월 이후에 프로모션이 많은 쇼피에 입점하게 됩니다. 쇼피에 입점한 이유는 이뿐만 아니라 쇼피의 성장률인데요. 왼쪽 자료를 보시면 2020년 쇼피는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가장 많은 방문자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년까지 월별 방문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비 무료와 해외 배송비를 일부 리베이트 해주는 등 한국 셀러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었으며 왼쪽 기사를 보시다시피 강력한 기능 중에 또 하나가 실시간 채팅 서비스인데 저희가 이렇게 채팅한 것처럼 소비자들이 궁금한 점이 생길 때마다 저희에게 실시간으로 채팅하는 등 이런 서비스를 가지면서 저희 이 모든 강점을 고려해서 저희는 쇼피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 리스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쇼피에 입점하고 이렇게 리스팅을 했는데 빨간색 체크박스를 보시면 다양한 옵션이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제품이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다양한 옵션을 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며 제품 옵션과 제품 특성을 강조하는 사진을 포토샵으로 만들어서 리스팅했습니다. 또한 제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을 또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면서 느낀 제품의 특징과 언제 사용하면 좋은지, 주의사항이 뭔지 이 모든 것들을 직접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영문으로 직접 리스팅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주문이 들어오게 될 시 주문자에게 다시 한번 주문 정보를 상기시켜주고 지속적인 상품 후기 관리를 통해서 소비자의 구매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케팅을 쇼피 내외로 나누는데요. 그 이유는 쇼피 내부의 경우 실제 구매 의향이 높은 소비자, 쇼피 외에는 텀블러에 관심이 있는 싱가포르 소비자를 대상으로 타겟팅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쇼피 내 키워드 광고와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솔팅하기 위해 저희는 입찰가 대비 광고 성과와 쇼피 검색량 이 두 가지의 지표를 고려해서 총 16개의 키워드를 등록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프리시핑 앤 캐시백 프로모션을 활용함으로써 저희 제품을 구매했을 시 무료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평상시에는 10%의 캐시백, 이벤트 기간에는 15%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저희 제품 특징 사진을 쇼피 내에 업로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유도했으며 여기서 쇼피 내 온라인 홈쇼핑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에 저희가 영어와 중국어로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바우처와 사은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유발시켰습니다. 다음은 쇼피 외 마케팅인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싱가포르 소비자들이 어떤 SNS를 많이 쓰는지 분석할 수 있는데요. 바로 페이스북, 왓츠앱, 유튜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저희는 활용을 했는데 우선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고 이 페이지에 동영상과 사진 게시물을 리스팅했습니다. 또한 이 게시물을 홍보하기 위해 성별, 연령, 국가, 텀블러에 관련된 키워드들 이 모든 것들을 기입하면서 상세 타겟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왓츠앱 버튼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저희 제품에 관심을 가진 소비자들이 저희에게 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통해서 저희 제품을 더 많은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노출시켰습니다.
저희는 마케팅 활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데요. 저희가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효율화할지 고민을 했는데 첫 번째 방안이 바로 쇼피 키워드 축소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쇼피 키워드 비용 그래프인데요. 첫 번째는 16개의 키워드를 우선 등록한 후 지속적으로 제품을 노출시킨 후에 키워드를 점차 줄이면서 핵심 키워드 6개로 축소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A/B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동영상 게시물과 사진 게시물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우선 동영상 광고 같은 경우에는 예산과 기간을 설정한 후 홍보를 했는데 저희 쇼피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 클릭 수가 102회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크라우드 펀딩에 관련된 게시물의 경우에는 똑같은 예산과 똑같은 기간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링크 클릭 수가 500회가 넘는 수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때문에 저희는 더 인기 있는 게시물에 지속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효율적인 마케팅을 도모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케팅을 이렇게 해서 판매를 했는데 어떻게 유통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택업이 저희 지탭 사무실에 재고를 전달을 하면 주문이 발생 시 이 송장 파일과 주문된 재고를 송배송이라는 해외 배송 대행 업체에 보냅니다. 그럼 이 송배송은 상품을 패킹하고 송장을 출력한 다음에 쇼피 물류센터로 보내게 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도달하는 유통 프로세스를 거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마케팅과 리스팅의 결과로 싱가포르 달러 468달러 하나로 약 40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걸 그치지 않고 향후 방향성을 내놔봤는데요. 저희가 쇼피에서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탭 사업단이 끝난 이후에도 새로운 계약을 통해서 유통 판매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B2C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고 B2B 플랫폼의 확장으로 한국 콤파스라는 B2B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저희 키워드에 관심이 있는 바이어 리스트를 추출한 다음에 거래 제의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자상거래 실습을 하면서 임했던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스택업의 제품 차별성과 G탭의 수출 지원 능력,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의 기업처럼 저희는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조직도를 구성하고 팀을 구성해서 재고 관리부터 유통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기업처럼 저희는 활동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전자상거래 수출 빈도가 증가함으로써 더 수출을 꾀할 수 있는 적기라고도 저희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수출 증진을 위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치열업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수출 성과가 40만 원 정도 발표되셨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같은 기간 내에 예상되는 수출 성과는 한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40만 원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지금 마케팅 비용을 지금 팀별로 지금 나눠서 진행했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쓰는데 좀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계약을 새롭게 하고 마케팅 비용을 더욱더 지출한다면 저희는 40만 원을 넘어서 더욱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이런 데 SNS 마케팅을 더 활용해서 진행한다면 더욱더 한 100만 원대, 1000만 원대까지 저희는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익은 그러면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초기에는 순이익이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6개월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개월까지는 더 낮을 수 있지만 6개월 이후에 지난다면 저희는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B2C 같은 경우는 쇼피 플랫폼을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B2B 같은 경우는 일단 콤파스를 일단은 선정하신 것 같은데 그에 따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B2C 플랫폼은 저희는 매출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B2B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수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매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기 때문에 B2B 플랫폼을 활용하는 건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B2B 플랫폼이 사실은 알리바바도 있고 트레이드 코리아도 있고 다양한 플랫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하필 콤파스를 찍어서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한국 콤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전자상거래 교육을 받고 있는 플랫폼이고요. 근데 하지만 뭐 B2B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알리바바와 같은 그런 사이트에도 등록해서 B2B 수출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은 교육기관으로 그 콤파스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인제대학교 핸드 팀 발표자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초반에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부 마케팅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 장사가 아닌 소비자의 시선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소비자의 시선을 배울 수 있게 된 5개월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제대학교 핸드팀 발표자 박정영입니다. 저희 목차는 총 이렇게 5가지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레드오션 분야인 뷰티 식품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아이디어 상품을 선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온난화 이슈와 국내 연령별 인구 분포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주 연령층인 20대에서 60대 사람들이 해충 예방 방법으로 국내 하수구 트랩의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아이템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뒤 하수구 트랩을 전문 생산하는 업체인 도원드레인과 MOU를 맺었습니다. 도원드레인의 경우 인제대학교 14기 신규 발굴 업체로서 소재지 역시 인제대학교 같은 김해시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두 가지 강점과 더불어 김해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했고 MOU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의 경우 2가지 종류로서 하수구의 해충, 역류, 악취 이 3가지 모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 역시 포장 포함 150g으로 가벼운 무게와 작은 사이즈로 배송이 용이하며 복잡한 AS가 필요 없고 외국인들 또한 간편한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반품 비율이 거의 적기 때문에 이 점 역시 해외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판매국가 설정 조건을 4가지로 정하여 이 4가지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국가인 일본을 판매국가로 설정하였고 현재 일본이 이 4가지 국가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역시 1인 가구가 현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본 역시 하수구 트랩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본에서는 이런 하수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앞에 보이는 화학 제품 및 항균 실리콘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들의 경우 지속적인 사용이 불가능하고 내구성이 약하며 성능이 확실하지 않다는 3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의 경우 이 단점들을 모두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현지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플랫폼 중 초기 진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확실히 충분히 실적에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여 월 사용료가 없고 입점 절차 역시 까다롭지 않으며 타 플랫폼과 달리 한국 계좌로 바로 정산이 가능한 Q10을 플랫폼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Q10 내 경쟁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앞서 말씀드린 일본의 유사 제품들과 한국 업체의 중복 리스팅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업체의 경우 상세 설명을 한국어로 사용하거나 비싼 가격에 한 가지 타입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저희 제품은 선점 우위를 확보하기 용이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쟁 제품이 많이 없다는 것은 아직 시장이 비활성화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성과가 뭐 아니면 도로 나올 수도 있어 저희도 초반에 불안한 마음에 마케팅 비용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의 본격적인 리스팅에 대해서 들려드리고 하겠습니다. 리스팅의 경우 저희는 간단하게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맨 처음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Q10 계정을 생성 후 계좌를 발급받아 QSM에 정보를 등록하여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문 스튜디오를 무료 대여해서 직접 제품 이미지를 촬영 후 편집하여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의 경우 한국 업체와의 경쟁에 대비해서 모두 일본어로 번역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배송사의 경우 가격, 정산, 서비스 이 3가지 모두 준수한 QX프레스로 해외 배송사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선정을 하였는데 가격 선정 시 고려 요소로 제품 원가, 배송비, 수수료 이 3가지를 고려했으며 그 결과 판매 금액 2,359원에 제품 원가 대비 약 300%의 아주 무지막지한 마진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마진 수치가 나오게 된 이유에는 초반에 판매자가 추구하는 마진 극대화 방식을 사용하였고 소비자의 니즈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2가지의 종류를 각각 리스팅하였고
카테고리 일용품 잡바로 설정하고 제목과 가격을 설정 후 무료 배송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들의 공격적인 내부 마케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Q10의 내부 마케팅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케팅이 존재하며 방식 또한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격 할인, 고객 관련, 제품 노출 이 세 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격 할인 마케팅 타임 세일입니다. 저희는 타임 세일을 한번 사용해 봤지만 시간 대비 비용이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 시 수수료 기존 10%에서 8%를 인하해주며 홈생활 카테고리 기준 상단 노출 가격이 1,333캐시인 공동구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객 관련 마케팅입니다. 저희는 리뷰 이벤트와 단골 고객 등록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과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상승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품 노출 마케팅입니다. 저희는 제품 노출 마케팅 중 키워드별 입찰을 먼저 사용하였습니다. 키워드별 입찰의 경우 6시에 마감되는 경매식 광고로서 저희는 첫 번째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연관 비인기 키워드를 장기 입찰하였고, 두 번째로 가격이 비싼 인기 키워드를 꾸준히 모니터링한 후 단기 입찰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동구매 플러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공동구매 플러스는 공동구매 광고의 프리미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내 트래픽이 많은 요일을 저희가 선정해서 공동구매 플러스 페이지 상단에 저희 제품이 노출될 수 있도록 활용하였습니다. 현재 모습이 키워드 플러스 전시와 공동구매 플러스 전시를 적용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품 노출 마케팅 마지막으로 파워 랭크업을 사용하였습니다. 파워 랭크업은 키워드 광고에 비해 가격이 10배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두 개 모두 사용하여 저희 제품이 최대한 플랫폼 내 노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였습니다. 이제 외부 마케팅입니다. 외부 마케팅은 저희는 처음에 페이스북을 설정했습니다. 페이스북의 경우 일본에 거주 중인 25세에서 60세의 사람들 연령층을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게시글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링크 클릭이 너무 발생하지 않았고, 게시글에 영상을 제작하여 추가하는 등의 해결 방안을 통해서 링크 클릭이 늘리고 광고비를 인하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저희가 직접 제작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 타겟층 역시 페이스북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좋아요 수는 많았지만 팔로워 수가 2명으로 턱없이 부족했고, 주기적인 관리와 피드백을 통해서 팔로워 수를 2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상승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본의 색다른 마케팅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일본의 카카오톡에 불리는 라인을 알게 되었고, 일본 소비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대화하고 싶어 라인 플러스 친구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라인 플러스 친구 추가 시 저희들 제품 구매 시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는 말과 실시간 메시지로 제품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다는 인사말을 포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라인에서 운영 중인 라인 스토어까지 입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무지했던 저희들에게 답변이라도 하듯이 판매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의를 통해서 게시글의 퀄리티가 떨어지며 효율적인 마케팅을 진행하지 못했고, 가격이 비싸다라는 원인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해결 방안을 실천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해결 방안, 국내 배송사를 재설정하였습니다. 기존의 우체국 택배에서 편의점 택배로 접근성도 더 좋고, 개인 사업자 등록 시 배송료 2,600원의 이벤트까지 진행 중인 GS 포스트 박스를 국내 배송사를 재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배송사를 재조사 중 경쟁업체 해외 배송사인 KS를 발견하였습니다. KS의 경우 기존 Q엑스프레스보다 배송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Q10과 연동까지 가능해 배송사를 재설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API 키값을 발급받아 Q10과 KS를 연동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배송사를 재설정한 결과 저희는 배송비를 줄일 수 있었고, 줄인 배송비만큼 마진이 늘어나 판매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결 방안으로 리스팅을 수정하였습니다. 리스팅의 경우 짧았던 제목을 길게 수정하였고 판매 가격을 하락시켰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판매 가격을 하락시켰다고 해서 저희의 마진을 대폭 절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배송사를 재설정하였고, 기존에 2개였던 리스팅을 하나로 합치면서 여기서 한 번 더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품 썸네일 역시 추가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결 방안으로 상세 페이지의 퀄리티를 높여 고객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추가 제작과 수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결 방안, 비효율적이었던 키워드 광고를 줄이고 효율적이었던 카테고리 플러스와 공동구매 플러스를 중점으로 활용함으로써 내부 마케팅 역시 수정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기분 좋은 첫 주문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별도의 상세 설명서와 설치 영상 QR코드를 따로 제작하여 배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리뷰도 달리게 되었는데, 저희 처음에 물건을 판매했을 때 그 하나의 판매 금액보다 이 리뷰 한 줄이 더욱더 도움이 되고 뿌듯했습니다. 이제 비용적인 측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용의 경우 저희는 초기에 내부 마케팅, Q캐시,
11만 캐시를 충전하여 현재 7만 4천 캐시 사용해서 총 8개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3만 5천 캐시를 사용해 25개를 판매하는 것으로 1차 목표를 설정하였고, 현재 오른쪽 그림은 마케팅 사용 금액이 반비례해서 판매 결과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는 저희 외부 마케팅 사용 금액입니다. 그래서 총 내부 합친 결과 저희는 마케팅 비용 107만 4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총 매출액 12만 5천 원이며 저희는 영업 손실이 105만 원 정도 났습니다. 그리고 약 175개를 판매했을 때 흑자 전환을 예측됩니다. 지금 저희가 초기에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해서 높은 마케팅 비용으로 영업 손실이 커 보일 수 있으나 그만큼 제품을 플랫폼 내에 많이 노출했고 현재 메가할인 프로모션에 참가하는 등 계속해서 판매 촉진 활동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판매량도 현재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모두 감안해 보았을 때 내년 초쯤에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향후 계획은 내부적으로 3가지, 외부적으로 3가지, 총 6가지를 계획 중입니다. 저희 팀원은 4명이고 업무를 골고루 분배했으며 아쉬웠던 점을 이렇게 2가지 정도 적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발표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저희 팀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인원들도 그렇겠지만 정말 5개월 동안 다사다난했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많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1박 2일도 모자랄 이 스토리를 이 PPT에 담는다고 힘들었지만 정말 핵심적인 요소만 뽑아서 최대한 담아보았습니다. 이때까지 이런 PPT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제대학교 현대팀 발표자 박정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숭실대 팔레트팀 발표자분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숭실대 팔레트팀 발표자 김원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협력 체결 과정, 진행사항, 성과 및 향후 계획 순으로 진행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기존 협력 이전까지 총 매출 900불이던 위디샨의 아마존 계정을 7개월간 직접 대신 운영하여 현재까지 총 10,000불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그 계정을 성장시켜온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협력 체결 과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국 내 뷰티 제품은 매출이 급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셀프 네일 관련 제품의 매출은 218%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많은 소비자들은 집에서 셀프 네일에 입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네일 제품이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플랫폼은 아마존입니다. 저희는 미국과 중국산 제품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시장에 K-네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는 셀프네일 전문 브랜드 위드샨의 주식회사 손가발입니다. 네일아트 블로그로 시작한 이 작은 브랜드는 국내에서 다양한 네일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출팔로 확보가 필요했던 이 위드샨은 2020년 1월 미국 아마존에 입점합니다. 아마존 코리아 매니저의 입점 지원을 받아 아마존 계정 가입, 브랜드 등록, 85개나 되는 제품을 리스팅하였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들은 전문 인력 부족 문제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기존 담당하던 직원이 3월 퇴사하며 계정은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4월 누구보다 우리가 필요했던 이 위디샨에게 협력을 제안하여 이들의 아마존 계정을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진행 사항입니다. 저희는 우선 업체 미팅을 통해 제품 교육을 진행하였고 아마존 계정 가입을 진행하였습니다. 3번의 가입 시도 거절 끝에도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여 가입에 성공했고 제 아마존 계정으로 업체 계정의 관리자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팀원별 역할을 나눈 뒤 판매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수많은 리스팅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우선 기존 리스팅 강화를 통해 상품 판매를 높이고 판매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잘 팔리는 상품에 집중해 재고를 보충하고 신규 상품을 런칭하는 총 3단계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 판단하기 위해 지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5가지의 핵심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이 지표들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아마존 내부에 집중했습니다. 아마존 내부에는 구매 의사를 가진 고객들이 들어오는 곳이죠. 우선 이 내부에서 저희 제품을 고객들에게 인식시키고
설득시켜 구매까지 이어지는 저 윗단계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기존 리스팅 강화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제품을 더 많은 고객들에게 노출시키기 위해 검색 최적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우선 아마존 연관 검색어로 키워드를 도출하고 외부 소프트웨어 툴을 사용해 제품 키워드별 검색량에 따라 중요도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경쟁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종합하여 타이틀, 블리포인트, 디스크립션, 백엔드 순으로 키워드를 삽입하였습니다. 보시는 사진들은 저희 푸파일 제품의 경쟁사 리뷰들입니다. 저희는 다른 제품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경쟁사 리뷰를 분석했습니다. 일부 고객들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날카로운 성질 때문에 발에 상처를 입어 불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공략하여 저희는 발에 손상 없이 발 각질을 제거할 수 있는 우리 제품의 특징을 차별화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유럽산 프리미엄 원단을 사용한 좋은 제품이지만 어떤 제품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기존 리스팅 모습입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를 삽입하고 제품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제품 설명을 통해 현재 이 제품의 구매 전환율을 약 5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매니큐어를 지우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상세 이미지가 부족했고 가격이 잘못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이러한 사실을 업체에게 알리고 원가, 물류비, 판매 수수료, FBA 수수료를 고려하여 마진을 30%로 책정해 가격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추가로 이미지를 제작해서 이미지도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남겨준 리뷰를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확인해서 저희는 또 다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소비자들 중에서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만을 찾아다니는 소비자들이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리스팅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리스팅 작업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업그레이드 시켜온 결과 이 제품은 9월 대비 10월 판매량이 150%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은 텍스트나 이미지만으로 제품 설명을 100% 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품을 직접 사용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제품은 좋은 평을 받으며 판매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판매된 데이터를 가지고 재고 보충 및 신규 상품을 런칭합니다. 총 11개 종류의 1083개 제품을 항공운송을 통해 FBA 창고에 입고합니다. 저희가 신규로 런칭한 상품 중 하나는 네일 글리터 제품입니다. 초반에 A+ 컨텐츠를 작업하여 업로드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기획하였지만 갑자기 아마존에서 리스팅이 비활성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는 이를 침착하게 대응해 리스팅을 복구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더 많은 고객을 유입하기 위한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 내 자체 웹사이트라고 불리는 아마존 브랜드 스토어입니다. 저희는 이 기능을 활용해서 고객들에게 주력 제품을 홍보하고 브랜드 스토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고객들은 단순 검색만을 통해서 우리의 개별 리스팅에 유입되었다면 이제는 고객들이 저희 스토어에 들어와서 위디샨의 모든 제품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 아마존 스토어는 저희가 보유한 계정들의 SNS와 연결시켜 외부 마케팅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저희는 다소 늦은 10월에 광고를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먼저 페이스북 샵 기능을 통해 아마존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을 카탈로그를 추가하였고 몇 번의 테스트 광고 진행을 통해 제품 판매까지는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팀장인 저는 한 가지 고민에 빠집니다. 아마존 내부 광고와 외부 광고를 동시에 무리해서 진행시킬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이거는 내부 광고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내려 내부 광고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아마존 포스트 기능을 활용해서 아마존 내에서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아마존 내에서 새로운 고객을 유입시키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부터 PPC 광고를 시작하였습니다. 초반엔 여러 제품 테스트를 시도하며 오토 광고로 키워드를 수집하였지만 경쟁력이 높은 이 카테고리에서 초반 A 코스는 240%가 나왔습니다. 진행을 하며 시간이 지나니 11월에는 88%로 낮아졌지만 아직도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환율이 가장 높은 4개의 상품에 집중해 앞으로 광고 최적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는 총 매출 10,000불, 유입량 8,800, 구매 전환율 15.92%를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클릭률과 A코스는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상품별로 매출이 불규칙했던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는 단 4개의 제품이 11월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제가 자랑하고 싶은 성과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마케팅비 총 1,900불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90%는 업체가 부담하였습니다. 저희는 업체 측에 처음 약속한 총 매출 15,000불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다시 일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팀 같은 경우는 기존 계정을 운영하는 방식의 그 선택하셨는데 혹시 그렇다면 다른 팀과 다르게 조금 더 이 계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만한 노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차별화된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었을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상태로 다시 협력 이전으로 돌아가면 이 업체의 협력은 진행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마존에서 상품 하나도 등록해서 팔아보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갑자기 어느 날 85개의 제품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들과의 차별성이라고 하면 제가 발표에서 집중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존 내부 리스팅 단 한 명의 고객이라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한 리스팅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는 점이 저희의 차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인제대 쪽 피드백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제품 선정 과정이나 마케팅에서 데이터를 굉장히 잘 활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피드백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리뷰를 받기 위해서 뭐 얼리 리뷰어 프로그램이나 브랜드 기능인 바잉 같은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고객들에게 리뷰 요청을 보내는 것들만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양의 리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기억에 남는 리뷰는 나쁜 리뷰인데요. 나쁜 리뷰로는 저희가 처음에 제품에 대한 완벽한 숙지 없이 리스팅을 했다가 저희가 그 성분 하나를 저희가 다른 성분으로 썼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고객이 집었던 게 정말 저에게는 큰 페인으로 다가왔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먼저 제품에 대한 완벽한 숙지를 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기분이 좋았던 리뷰는 아까 보여드렸던 리뷰 중 하나인데 고객분이 저희가 단지 A/B 테스트를 하면서 이미지 딱 한 장을 바꿨는데 그 이미지 한 장을 바꾼 뒤에 구매한 고객이 그 이미지에서 나온 그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들을 굉장히 리뷰에 길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눈물이 날 뻔하긴 했는데요. 네, 그게 두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충북대학교 도라에몽 팀 발표자분께서는 단상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GTAP 사업단 도라에몽 팀 발표 맡게 된 김지수입니다. 저희 쇼피 플랫폼 진입한 쇼피 참 쉽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목차입니다. 저희 팀원들이고요. 먼저 코로나 시대로 인해 언택트화된 소비 행태로 인해 전자상거래는 점점 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필수적인 전자상거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2개의 플랫폼이었습니다. 먼저 아마존과 쇼피 2개의 플랫폼 동시 진입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의 경우 높은 월 수수료 비용, 높은 FBA 비용과 판매까지의 긴 시간 부담 등으로 인하여 셀러 등록과 카테고리 승인까지 마친 상태에서 저희는 철수하고 셀러 친화적인 플랫폼 쇼피로 전향하게 됩니다. 쇼피에는 총 7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중에서 낮은 문화적 진입 장벽을 가진 싱가포르를 동남아 시장 진출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저희 샵 컨셉 설정 과정과 신규 업체 협약 과정입니다. 싱가포르 시장을 보시면 화장품 시장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동시에 한류의 영향으로 시장 기회가 확대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한류, 화장품 2가지 축으로 제품과 업체를 소싱하기 시작합니다.
제품과 업체를 찾던 중 세일 P&F라는 기업을 만나게 됩니다. 이 기업의 경우 현재 B2B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으로 저희는 이 기업에게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중요성을 어필하고 동시에 B2C 시장으로의 유통망 확대를 어필하며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세일 P&F는 저희와 협약을 맺게 됩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세일 P&F와 소싱 과정을 거치며 제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류와 화장품에 맞는 BTS가 광고하고 있는 레모나, 한류스타 박혜진의 모델로 있는 리첼러 마스크팩, K푸드의 대명사 산삼, K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네오플랜 냄비 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K뷰티와 K푸드의 복합체인 산삼 마스크팩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들 모두 배송 용이한 부피와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사용해 볼 수 있다는 생활용품이라는 점에서 온라인 마켓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매까지의 과정입니다. 저희는 상품 리스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제품 이미지의 중요성을 알고 제품 이미지를 하나하나 포토샵을 통해서 자체 제작하였으며 카테고리는 경쟁 제품을 참고하여 좀 더 세분화된 카테고리를 선정하였습니다. 제품 이름 설정 시에는 저희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앞에 내세워 제품 이름을 새로 선정하였고요. 타 업체 대비 상세하고 풍부한 디스크립션으로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향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상품 리스팅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주문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제품의 리스팅 단계에 수정을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레모나 같은 제품의 경우 동남아 시장에서는 대중적이지 않은 제품이기에 이 제품의 효능을 동남아 소비자 시장에서는 모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효능을 강조한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선정하였고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점차 방문자 수가 증가하며 첫 레모나 오더가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이 저희에게 질문한 FAQ를 디스크립션에 반영하여 좀 더 소비자가 많은 정보를 리스팅에서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격 전략 수립입니다. 저희가 쇼피 플랫폼을 분석한 결과 할인율이 높은 제품이 더 많이 팔린다는 공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첫 번째 가격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먼저 모든 제품의 동일한 기본 할인율 30%를 설정하고 여타 할인율, 챗봇 바우처나 샵 바우처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할인율을 최대로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설정한 가격 전략과는 달리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희는 판매 전략을 전면 수정하게 됩니다. 기본 할인율을 최대로 설정하고 여타 할인율을 최소화하여 소비자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가격을 최소화하였고 그 결과 지속적인 판매가 이루어지며 저희는 이 판매 전략을 확정짓게 됩니다. 저희의 마케팅 히스토리입니다. 저희 마케팅의 경우 크게 두 번의 변곡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작은 외부 마케팅이었습니다. 동남아 시장의 젊은 소비자층을 겨냥하고 외부 트래픽 유입으로 더 많은 소비자를 이끌기 위해 계정을 꾸미고 광고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외부 마케팅 결과 유입률은 높지만 실제 클릭 수가 저조하여 매우 낮은 CTR 지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페이스북 특성상 이용자들의 목적이 쇼핑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고 좀 더 효과적으로 쇼피 내부 이용자들에게 광고하는 내부 마케팅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여기가 첫 번째 변곡점입니다. 내부 마케팅으로 전환할 때 저희는 사업단 측에서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여 업체에 찾아가 이 내부 마케팅의 효과성과 외부 마케팅의 현황을 알려드리며 협상 후 내부 광고 비용을 지원받아 옵니다. 저희는 한정적인 비용을 가지고 있었기에 좀 더 효율적인 광고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처음 키워드 광고 진행 시 많은 키워드로 유입률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이는 매우 비용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키워드를 줄이고 예산을 높여 좀 더 효과적인 광고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노출도가 급상승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마케팅 툴들을 활용한 예입니다. 번들딜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많은 제품을 구매 시 추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였고 그 결과 한 개씩 팔리던 제품들이 번들딜을 이용하여 다량으로 판매되었고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으며 저희는 배송 비용을 절감하여 마진이 상승하였습니다. 이외에도 K드라마 협찬을 어필하는 이미지를 추가하여 페이지 뷰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켰으며
쇼피 내 다양한 이벤트도 참여하고 쇼피 내 저희 샵 피드에서 새로운 이벤트를 생성하여 소비자들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케팅 지원 비용이 전부 소진되었고 저희는 더 이상 효과적인 키워드 광고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첫 번째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외부 마케팅으로 리부트를 하게 됩니다. 외부 마케팅으로 리부트를 하기 전 플랫폼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였고 제품과 관련된 모든 게시물에 쇼피샵 링크를 첨부하여 방문을 유도하였습니다. 이 결과 초기 외부 마케팅보다 훨씬 더 높아진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는 외부 마케팅,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의 팔로워를 늘리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고객 대응 관리 및 성과입니다. 먼저 구매력이 있는 고객에게 챗봇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바우처 제공하여 재구매율을 높이고 있으며 동시에 저희는 쇼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쇼피 응답률 100%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건 재미있는 에피소드입니다. 먼저 한 고객이 반복적으로 주문을 취소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 고객에게 주문 취소 사유를 확인하고 고객에게 적합한 바우처를 제공하여 판매까지 이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입니다. 아쉽게도 저희의 쇼피 진행 상황은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쇼피 진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과 동시에 저희의 판매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지고 있으며 주문 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아 저희가 적절한 마케팅 비용을 배분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면 향후 7개월 이내 흑자를 전환을 예상하는 바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팀원들의 의견이고요.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처음에 그 상품 소싱 단계에서 다양한 상품들, 뭐 홍삼, 삼삼, 마스크팩 이런 것도 보이던데 그런 것들도 상품 리스팅 진행을 했던 건지 네, 궁금합니다. 처음에 5가지 말씀드린 상품은 전부 다 리스팅이 진행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그럼 상품들 성과 같은 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리스팅은 다 했지만 다른 상품들은 산삼 같은 경우는 판매가 안 되고 있고 나머지는 B2B 거래로 MOQ 조절하면서 B2B 시장 진출 단계에 있고요. 레모나랑 박해진 리치엘러 마스크팩만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1부 발표 마지막 순서입니다. 강원대학교 올해의 6인 팀 발표자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레이크 KNU GTAP 그레이트 어게인. 공교롭게도 마지막 1부를 제가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경지대회 발표를 맡게 된 강원대학교 올해의 6인 중 1인 박기범입니다. 목차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소개입니다. 작년 강원대학교 GTAP 13기에 전자상거래 팀의 아쉬운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다양성이 부족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강원대학교 GTAP 14기는 아마존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자상거래 유력 판매 3가지 제품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13기로부터 아마존 계정을 인수인계받아 제품 리스팅부터 판매를 위한 아마존 내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 완료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희 3개의 제품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른의 클리닝 타임, 먹는 구강 청결제입니다. 드림웨어의 노스크 스노링, 코골이 완화 비강 확장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이즈 코스메틱의 프레이즈 마스크팩입니다. 저희는 업체 대표님들께 아마존 입점 기획안을 전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플랫폼 소개와 저희의 시장 조사의 결과입니다. 저희는 플랫폼으로 아마존을 선정을 하였는데요. 그 이유를 3가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미국 내 이커머스 1위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FBA 배송 서비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셀러에게 유리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믿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희가 3가지 이유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제품들의 시장 조사 결과인데요. 저희가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구글 트렌드를 조사한 결과
미국이 세 개의 제품 모두 상위권의 관심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포지셔닝 맵을 그려 이미 아마존에 올라와 있는 경쟁 제품과 저희의 제품을 비교하면서 향후 콘텐츠 제작의 어떤 방향성을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입점 과정입니다. 카테고리는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바른의 클리닝 타임은 마우스워시로, 노스크 스노링은 슬립 앤 스노링으로, 마스크팩은 트리트먼트 앤 마스크로 분류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승인을 받기 위해 저희는 제조업체와 저희 직택 간의 거래 명세서와 실물 사진본을 아마존에 제출을 하였고요. 또한 저희 마스크팩과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COA 성분 분석표를 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세 제품 모두 카테고리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클리닝 타임과 노스크 스노링에 5665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브랜드명이 포함된 상품 포장지, 라벨 등 제품의 실물본을 아마존에 제출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클리닝 타임은 브랜드 승인이 완료됐다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노스크 스노링에서 새로운 에러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5461 에러입니다. 이미 나열된 브랜드 이름을 가진 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표시되는 에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존 측은 저희에게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증을 요구를 하였고 저희는 바로 업체와 연락 후 아마존 측이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 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에러가 해결된 저희 3개의 제품은 바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리스팅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저희 판매 실적이 너무 좋지 않아 그 이유를 생각하던 중 소비자 니즈에 맞지 않는 저희의 컨텐츠의 문제라고 생각하여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이미지는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제품 특징 이미지 및 성분표를 자체 제작 후 등록하였고요. 타이틀과 같은 경우는 각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키워드를 넣었습니다. 마지막 블랙 포인트는 제품 소개 및 사용 방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한 후 제가 기재를 해 넣었습니다. 다음은 제품 포장 및 라벨링 작업 사진입니다. 저희는 제품을 포장한 뒤 FBA 해외 배송 대행사인 도어로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부로 저희는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저희는 SNS를 활용하여 외부 마케팅을 하였는데요. 홍보용 피드를 제작하고 업로드하여 피드마다 저희가 아마존 링크를 걸어놔서 소비자들이 들어와서 구매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고 도달 수는 약 14,000, 아마존 링크 방문자 수는 14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콤파스라는 B2B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을 활용하여 바른과 프레이즈 코스메틱의 기업의 정보와 제품의 정보를 기재하였습니다. 그 결과 바른에 관심을 보인 YHX라는 중국의 무역 상사가 저희한테 관심을 표하는 메일을 보냈고요. 저희는 바로 스카이프 국제통화를 연결하여 그들과 기업 소개 및 제품 정보를 저희가 전달을 하였습니다. 현재 11월 5일 날 저희한테 주문서가 와 있고요. 바른 대표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내부 마케팅입니다. 얼리 리뷰어 프로그램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마존 자체적으로 소비자에게 리뷰를 작성을 요구하고 리뷰를 작성해 주신 분들께 쿠폰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세 제품 모두 이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고요. 프레이즈 마스크팩과 같은 경우는 그 결과 2건의 리뷰가 도달되었고 리뷰를 써주신 분들께 저희가 쿠폰을 제공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프레이즈 마스크팩과 같은 경우는 쿠폰 적용 후 19.98달러 판매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광고 부분입니다. 자동 광고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아마존 내부 자체적으로 콘텐츠 내 제품 키워드를 산출 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저희 세 제품 모두 자동 광고를 시행하였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광고입니다. 자동 광고와 달리 저희가 자체적으로 키워드를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키워드에 대한 주문량과 도달률을 파악할 수 있어 이것처럼 도달률이 낮은 키워드는 저희가 비활성화하였고요. 도달률이 높은 키워드는 파악한 후 유지하였습니다. 아마존 내부 마케팅 결과입니다.
클리닝 타임과 같은 경우는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2개 판매하는 등 저조한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0월 10일 날 컨텐츠 변경 후 그리고 수동 광고를 적용 후 11월 10일까지 총 30개가 완판되는 저희의 판매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1012위에 있던 저희의 랭크가 450위까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자동 광고 대비 수동 광고의 A코스 비율은 14.18% 감소하였습니다. 노스크 스노링의 결과 같은 경우는 저희의 좋은 컨텐츠로 인해 CTR 비율이 높게 책정이 됐고요. 13일 동안 18개를 판매하는 등 아주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자동 광고 대비 수동 광고의 A코스 비율은 123.18%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NCX 주문건입니다. NCX 주문이란 고객으로부터 부정적인 코멘트를 받은 반품을 의미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저희 노스크 스노링에 NCX 주문이 총 3건 달려 있었습니다. 모두 제품 사이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저희는 바로 디스크립션 부분에 사이즈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을 모두 구매해 주신 모든 구매자분들의 목록을 작성을 해서 감사 메시지 그리고 기타 문의사항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결론입니다. 작년 13기 GTAP 11월 매출과 올해 6인 팀 10월 매출을 비교하면 매출은 약 200%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판매 개시 후 11월 4일까지의 총 매출을 합하면 총 매출 618.36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클리닝 타임은 30개 완판의 성과를 보였으므로 저희가 이미 도어로로 저희의 2차 물건을 배송을 하였고요. 노스크 스노링과 같은 경우는 현재 재고가 6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량 부분에서 대표님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프리즈 마스크팩과 같은 경우는 콘텐츠 재편성을 계획 중이고 내부 프로모션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희의 활동 후기 부분입니다. 2개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자상거래의 성장률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 현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아마존이라는 좋은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저희한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정말 저희에게는 크나큰 행복이 아니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한 기업에서 받은 카탈로그가 있었지만 저희가 컨텐츠를 직접 제작하여 리스팅하였고 그 결과 판매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제품의 자체도 물론 판매에 지대한 영향을 주지만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제품의 컨텐츠가 중요하다고 여긴 기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6인 중 1인 박기범이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3개 제품을 동시에 진행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마케팅 투자 비용을 분배할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분배를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마케팅 비용적인 면에서는 일단 그 각 팀마다 따로 예산을 설정을 해두진 않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아무래도 아마존 내부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클릭할 때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각 하루마다 이렇게 일별 예산만 따로 정해두고 그리고 그 컨텐츠만 집중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가지 아이템 중에 그 마스크팩에 대한 내용은 후반부에 좀 언급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마스크팩은 실패를 해서 지금 언급이 안 된 건지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실패를 했다는 게 좀 궁금합니다.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그 한 기업에서 새 제품을 한 게 아니라 다른 기업마다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저희가 그 컨텐츠적인 내용을 다 받아서 저희가 한 경우도 있지만 프레이즈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정보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직접 그 제작을 하는데 조금 다른 제품들보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판매로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저희가 그 다른 프로모션들을 활용해서 우선 판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리스팅과 FBA 입고까지는 다 완료가 된 상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